가지에서 다치거나 상처를 입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던데 오늘은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보험상담소 문 열어주시죠. 네,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상담소 오픈합니다. 오늘은 여름 스페셜로 오픈하겠습니다. 오. 나는야 보험의 왕자, 당신은 보험의 여자, 하지만 약관 없인 보험의 환자. 네. 나나나나나나 계속해요. 왜 안 해? 계속해요. 여기까지. 그렇군요. 네.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왜 창피함이 우리의 몫이에요, 김연아 PD? 왜 우리의 몫이야? 파트너인 김소미 몫이지. 파트너 몫이지 왜 우리 몫이야? 아, 어떡하지? 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 분위기 있을 때. 네. 무덥죠? 무더운 여름 하면 바다의 왕자. 그렇죠. 에어컨 꺼졌나? 그러니까 조금 땀나요. 시원하게 약관으로 청취자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험이 여러 개인데 상해 후유장애가 총 3억 정도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아,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는데 그 안에 상해 후유 장해라는 게 여러 군데 다 들어 있어서 총 금액으로 따지니까 3억 정도가 있다. 네. 상해 후유 장애 특약이 3억이면 엄청 많으신 것 같긴 한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많이 가입돼 있는 분들을 보게 되긴 해요. 네. 특히 청취자께서 상해 후유 장해라고 하셨어요. 후유 장해 보험이 종류가 여러 개인가 봐요. 네, 우선 후유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인데요. 음. 실손보험과 좀 비슷하죠. 그렇죠. 실손보험에도 상해 실손, 질병 실손이 나뉘잖아요. 음. 앞서 질문 주신 청취자분께서 가입하신 3억의 후유장애는 제가 증권을 보지 않아도 감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 상해 후유장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보통 손해보험 회사의 보험을 가입할 때 꼭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이 있어요. 물론 가입한 시기와 회사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르지만 청취자분께서 가입하실 때의 상품은 상해 후유장애를 많이 넣어야만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들이었을 거예요. 상해 후유장애는 우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3억 원씩 있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실손처럼 후유장해도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계속 발음에서도 좀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장애입니다. 근데 그렇죠. 장애와 장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후유장애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근데 우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 같은 상태는 장애를 얘기하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잠깐 보게 된다면 신체 기관의 본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장애고요. 네, 정답입니다. 그리고 장해, 요거는 보험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후유장애는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훼손 상태. 근데 이게 예전처럼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무릎은 한 번 태어나서 평생을 쓰게 됩니다. 그럼 오래 쓰다 보면은 뭐 60대, 70대까지 쓰다 보면은 연골이 닳죠. 그러면은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구구 하시는데 이때 인공관절 삽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 무릎 상태는 사실 수술 예전보다 더 나아지게 돼요. 왜냐면 무릎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은 살짝 휘기도 해요. 근데 연골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곧게 펴져요. 그렇죠. 그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지죠. 후유장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상태는 전보다 좋아지지만 네. 보험에서는 후유장애라고 해석을 한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부위마다 기준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후유장애에 대한 기준이. 네. 네, 맞습니다. 실제 후유장애의 기준은 신체 부위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유장애는 굉장히 좋은 담보예요. 약관 별지의 가장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도 장애 분류표입니다. 맞아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워요. 예, 더위를 이기기 위해 시원한 레저 활동 많이들 하시는데 음. 이렇게 레저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쳐서 얼굴에 흉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흉의 길이를 쟀을 때 5cm가 넘어가게 되면 후유 장해 5% 판정을 받아요. 예, 그렇다면 아까 청취자분 후유 장해 3억이라고 하셨어요. 5%면 얼마일까요? 1,500만 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요. 외모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1,500만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것만으로도 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피부에 관련된 거고 사실 외모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실손보험 청구하는 것도 좀 눈치 보인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후유장해 보험금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꽤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약관상 외모의 추상 장해 판단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추상은 추한 모습이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길 때, 두 번째,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길 때. 자, 각각 지급률이 15%, 5%로 나뉘어지는데요. 아까 길이 5cm가 넘었을 때 약간의 추상을 남긴 것으로 보아 5%의 지급률 예시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 기준이 길이, 지름, 손바닥 크기의 몇 분의 몇 등등 세세하게 다 다르고요. 한 가지 예시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약간이 어느 정도냐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본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관 전문가들을 우리가 괜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관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저번에 저희가 골절 관련된 이야기 좀 드렸었어요. 상담을 많이 드렸던 치아 관심이 되게 많으시기도 해요. 네. 치아에 결손이 생겼을 때도 후유장애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빠른 운동기구 탈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갑자기 급정지를 하게 되면 얼굴로 넘어지는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죠. 네, 그때도 얼굴에 흉터도 해당되지만 치아가 만약에 5개의 치아가 한두 개는 안 됩니다. 5개 이상이 후유장애예요. 5개일 경우는 5%, 7개일 경우는 10%. 14개 이상일 경우에는 20%에 해당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치아의 결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약관에서는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의 신경치료도 해당이 되고요. 일부 치아의 치료를 시행한 경우엔 일부 결손을 인정해 2분의 1 결손으로 적용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해요. 약관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데 이게 18년 3월 30일 이전의 약관일 경우에는 치아 결손에 대한 치아 상실,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3분의 1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즉 예전 보험의 후유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훨씬 더 넓은 포장으로 보장을 가능합니다. 한 번에 5개 이상을 다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내 치아에 뭐 5개 이상의 한 가지 신경치료? 한 가지 번에. 사고 한 가지 사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유장해라는 거 각 부위마다 그리고 또 그 훼손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다 다르네요. 그리고 또 훼손된 상태의 기준도 약관을 통해서 좀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2018년 3월 30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후유장해가 가입이 되어 있다 하는 분들은 3분의 1 이상 파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치아 1개의 결손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또 방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진짜 약관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두 분은 참 어떻게 공부하셨나 싶기도 하고. 근데 예. 이게 사실은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받는 게 맞나요?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굴에 제가 넘어졌을 때 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더. 이 흉이 쭉 이어서 5cm일까요? 아니에요. 부분 모두 다 더해서 센치가 5cm일 경우에도 해석이 되고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얼굴에 흉이 졌어요. 근데 보통 흉터 제거술 같은 걸 해요. 왜 얼굴에 흉이 지면 여자분들은 특히나 얼굴이 바로 보이잖아요. 대학병원도 해당이 되지만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성형외과에서 흉터 제거술을 하게 되면은 흉터가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흉터의 면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5cm
10cm 저희 권호준 전문가님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흉터 제거술은요. 중간에 그러니까 더 길이가 길어지기도 해요. 면적을 이렇게 해서 줄이거든요. 그리고 봉합하면은 길이가 더 길어지기도 하면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아지면 상태가 나아지면 훼손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센치가 중요합니다. 길이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네, 꼭 기억하시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7737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흉이 생겼는데 이것도 5cm가 넘거든요. 이것도 후유장애에 해당되나요? 당연합니다. 라는 질문. 네, 당연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치아 결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못 받은 보험금 많습니다 하면서 많이들 요청하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예전에 못 받은 치아 결손 같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킥보드 돌발 상황에 급정지하게 되는 경우 얼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데요. 중요한 건 얼굴에 흉이 지거나 치아 결손이 생기는 상황이 많을 때 놓치는 보험금,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임플란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축구 많이 해요. 축구하다가 무슨 수술 많이 하시죠? 네, 무릎에 십자인대 파열 많이 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특히 어떤 자세를 가장 힘들어할까요? 바로 쪼그려 앉는 걸 힘들어하세요. 네, 이렇게 무릎의 움직임이나 각도의 이상 또한 후유 장애에 해당됩니다. 또 단적인 예로 손가락, 발가락의 끝 문을 여닫다가 크게 찧었습니다. 너무 아프죠.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픈데요. 너무 아파요. 급하게 다니다가 문지방에 발가락 찢는 것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 오늘 그랬는데. 어떡해. 자, 그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심할 땐 우리가 그 순간 별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니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조그마한 뼈 조각이 엑스레이상에 조금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파절, 파편이 조금 보인다고 하죠. 이거 지난 시간에 골절, 뼈 조각이 있거나 금이 간 것도 골절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뼈 조각이 조금 보인다고 하죠. 그 뼈 조각 붙을까요? 아니죠.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후유장애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 놓치시는데요.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 정말 사실은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1억에 몇천 원밖에 안 하죠. 저렴한 값으로 크게 보장 가능한 아주 중요한 담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후유장애 가운데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까요? 네, 제가 앞서 후유장애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여기서 질병 후유장애라는 이름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원인으로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 수술하셨을 때에도 해당되고요. 중요한 것은 위암 진단 받으신 분이 위 전 절제 수술, 그러니까 위를 전부 잘라내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50%의 후유장애라고 해석을 합니다. 게다가 우선 위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되겠죠. 네, 납입 면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에게만 소비자에게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저희가 이후 보험료는 대납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암 이외에도 굉장히 상품마다 많습니다. 뇌졸중, 급성신경색, 말기 폐질환, 간질환, 신부전 해당되고 특히나 어린이 보험은 정말 유사암까지 보장이 됩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암과 같은 진단금은 몇 번 지급해 줄까요? 딱 한 번. 정답 한 번. 근데 후유장애 진단금 놀라지 마세요. 몇 번 줄까요?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너무 놀랍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인공관절 수술 했습니다. 후유장애가 3천만 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한쪽 무릎당 20%의 후유장애로 해석이 되고요. 우리 다리는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양쪽 다 수술을 하면 40%. 그럼 3천만 원에 40%면 얼마일까요? 1200. 1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가 남을까요? 3천에 1200을 빼면 1800? 아니에요. 후유장애 진단금 방금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죠. 3천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한도라는 게 아니라 네. 3천만 한 번 지급할 때 네. 3천만 원 한도인 거고. 네. 그럼 3천만 원 계속 채워지는 거네요. 네. 후유장애 보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보험이네요. 이거 우리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치매는 한 번 진단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 하나 가입하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치매보험 못해도 3, 4만 원씩 할 거예요. 하지만 후유장애는 물론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2, 3만 원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치매부터 보장이 됩니다. 이 치매는 CDR 척도 점수로 1에서 5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1점은 극심한 건망증이기 때문에 치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2점부터는 인지 능력 장애가 시작되고요. 치매 증상을 쉽게 말하면 5분이면 집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요. 언제부턴가 10분, 30분 혹은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그때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시게 되죠.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약을 복용하실 텐데요. 약을 복용하면 이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 얘기 나눠봤었고 치매는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 나눴었죠. 네, 정말 중요하죠. 사실 안타깝게도 치매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건 역시 치매를 점점 낮추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R 척도 점수 2점을 경증 치매라 하고요. 3점은 중증 치매에 해당되는데요. 3점인 중증 치매로 웬만하면 빨리 가지 않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약을 먹죠. 왜? 시간을 조금 더 벌려고.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바라는 일, 그러니까 치매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매는 진단받으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주변에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몇 분 계세요.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어머님 모시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같이 모시고 싶어, 오랫동안 같이 계시고 그럼요.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더 이상 집에서 케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분들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하시는 분들 많아서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슬퍼. 너무 어떡해. 슬프다. 집이 아닌 시설에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 들으면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치매의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치매는 이 CDR 척도 점수로 점수를 매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점일 때는 후유장애 40%입니다. 네. 이 CDR 척도 3점일 때는 60%, 그 차액이 또 지급되고요. 네. 80%, 100%, 4.5점. 심해질 때마다 그 차액만큼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렇군요.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그러니까 CDR 척도 점수가 높아질 때마다 후유장애 보험금이 계속 지급이 된다. 괜찮네요. 근데 혹시 후유장애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제한은 혹시 없습니까? 저렴하면서 보장을 잘 받으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가입이 어렵고요. 네, 건강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때부터 가입하실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한도가 좀 정해져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하기 힘든 담보 중 하나로 귀한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는 진단비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몸을 13가지 기관으로 나뉘는데요. 이 13가지 기관이 뭐 눈, 뭐 코, 귀, 뭐 팔, 다리, 위, 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나눠서 13가지 기관으로 나눠서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3천만 원의 후유장애라면 무릎에서도 위에서도 귀에서도 각각 3천만 원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증권을 보다 보니까 누군가는 80% 이상 후유장애라고 써 있고 누군가는 3% 후유장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뭐가 다른 거죠? 네. 담보가 각각 다른 거예요. 즉 후유장애가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뭐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질병 고도 후유장애라고도 하는데요. 80% 이상을. 그래서 그거는 특약이 다른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잠시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인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 100%로 나눠요. 80을 잃었대요. 어느 상태일까요?
식물인간의 뇌 상태를 얘기하고요. 굉장히 심각한 80% 상태. 이상의 후유장애는 후유장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부터가 후유장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후유장애이고요. 인제 13가지로 나눈다고 정말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요. 자, 잠깐만요. 13가지 3천만 원씩 받으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3억 9천.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은 갖고 있으면 럭키. 정말 좋은 보험 갖고 계시네요라고 저는 그 얘기 꼭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꼭꼭꼭 드려요. 자, 오늘은 후유장애 특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후유장애라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나거나 질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 몸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상실된다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단비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내 보험 안에 질병,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80% 이상 후유장애처럼 극심한 후유장애일 때만 보상받는 게 아니라 3%일 때부터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신체적인 문제, 뭐 손가락이 휘어 있다거나 흉터가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던 거 아닐까? 이런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눠진다. 네, 둘째, 후유장애는 장애와 다르다. 우리 몸이 훼손되거나 멸시된 상태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네, 셋째, 후유장애는 모르면 놓치고 알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